우리가 사는 근처에는 주민센터가 다 있는데요. 보통 각종 측면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주민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놀랄만한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정보는 한 번쯤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고 버렸던 아이템들을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현금과 각종 생활용품들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환받을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페트병. 집에서 많이 쌓이는 페트병은 주민센터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조건은 투명한 페트병이고 용량이 2리터 이하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투명하지 않은 유색 페트병과 식품 포장용기, 일회용컵 등은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투명한 페트병 20개를 모으면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줍니다. 규격은 무관하고 뚜껑의 유무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수거 일자와 참여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폐건전지. 생활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수명이 다 닳았을 때 많은 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건전지 또한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하여 건전지를 교환해주는 지역이 있고 규격과 상관없이 개수로 측정하여 건전지를 교환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종이팩과 종이컵. 종이팩과 종이컵은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종이팩과 종이컵을 모아서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용한 생활용품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보세요. 예를 들어 군산시에서는 종이팩의 용량에 따라 화장지와 교환해주는 매수가 상이합니다. 용량이 1000ml 미만인 종이팩은 20매를 가져가면 화장지와 교환해주고 1000ml 이상인 경우에는 10매만 가져가면 화장지와 교환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종이팩을 물로 헹구고 펼쳐서 말린 후에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이컵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상이한데요. 보통 250개당 화장지 1개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종이팩과 종이컵을 모으면 더욱 유용한 생활용품과 교환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교환 가능한 물품과 교환 방식, 교환 창구 운영 시간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교환 가능한 물품과 교환 방법, 운영 시간 등은 반드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통화하여 문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담배꽁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는 흔하게 보이는 게 담배꽁초인데요. 이것 주워가면 현금 주시는 거 아셨나요? 작년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가능한 지역은 부산,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의정부, 서울시 도봉구이고요. 작년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가 아주 좋아서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에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상제에 참여하면 꽁초 500g당 1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특색 있게 보상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한 달에 최대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소하면서 부수입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상제는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청 자원순환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젖은 담배꽁초는 받지 않는다는 점과 무게를 측정할 때 꽁초를 제외한 이물질은 모두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꽁초만 주워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담배 공초를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 모아서 주민센터에 교환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지역마다 다르니 꼭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아이스팩. 아이스팩의 경우도 종량제 봉투로 교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배달 음식을 많이 주문하다 보니 특히 무더운 여름에 많이 증가하는 것이 아이스팩인데요. 아이스팩 3개를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10리터 1개로 교환해 드리거나 아이스팩 20개를 10리터 종량제 봉투 4장으로 교환해 드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이스팩이 무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분리배출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제릴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함부로 잘못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늘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아이스팩 수거를 하는지, 수거 시 종량제 봉투 등 교환 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만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먹는 것이 약인데요. 감기약, 두통약 등 일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해서 복용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약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제약의 경우 증상이 중간에 호전되는 등 여러 이유로 다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남겨두어 변질이나 부패하는 경우가 있고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질 경우 토양, 지하수, 하천 등에 유입되어 환경오염 및 생태계교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던 정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우체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시행한 것은 세종시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는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도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점차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루약, 알약은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하시면 되고 캡슐 알약의 경우 포장된 상태 그대로 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설치된 우체통을 통해서도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해 보긴 했지만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함께 동참하면서 유용한 생활용품을 얻을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쓰레기 처리 방법들을 통해 환경 보호와 함께 현금도 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생활 속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작게나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르고 계시거나 필요하신 분들께 오늘 내용 공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